이 불고기도 너희들에게는 과분해. 어딜 내 아들을 넘보길. 주제도 모르면서 썩 꺼져. 순간 뜨거운 불고기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기름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고기 조각들이 뺨에 들러붙었죠. 하나뿐인 딸의 상견례 자리. 35년 만에 사돈으로 만난 동창 녀석은 보란듯이 제 얼굴에 불고기를 쏟아부었습니다. 옛날에 도시락도 못 사오던 놈이 이제 내 집안에 기생하려고? 녀석은 제 꼴을 보며 깔깔댔지만 저는 말없이 냅킨으로 얼굴의 기름기를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기름때를 닦아내는 순간 단순한 복수가 아닌 법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날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이한수는 15년 된 소형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덜컥거리며 겨우 시동이 걸렸죠. 차체 곳곳에는 작은 흠집들이 나 있었고 조수석 손잡이는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한수는 55살이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였죠. 그가 입은 양복은 20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살짝 해지고 무릎 부분이 번들거렸어요. 아빠, 오늘 상견례 괜찮으시겠어요? 조수석에 앉은 딸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27살의 초등학교 교사인 서연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괜찮다, 서연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한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준호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차는 서울 시내를 천천히 달렸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옆 차선의 최신형 외제차들이 쌩쌩 지나갔어요. 한수는 낡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아빠, 준호 오빠 아버지가 좀 까칠하시대요. 돈 많은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괜찮아.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돈이 뭐 그리 대수냐. 한수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힐끗 보았습니다. 낡은 양복, 달아빠진 구두, 15년 된 차. 문득 8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떠올랐어요. 여보, 오늘 우리 딸 상견례예요. 당신이 함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는 남산 방향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남산 자락에 자리 잡은 고급 한정식집 송악헌은 범접하기 어려운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최신형 수입차들만 즐비했어요. 한수의 낡은 소형차가 그 사이에 들어서자 발레 파킹 직원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곧 프로답게 차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며 아버지의 팔을 꼭 잡았어요. 아빠, 저만 믿으세요. 준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수는 딸의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자신보다 딸이 더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알아, 서연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아빠도 믿는다.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복도 벽면에는 고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직원이 공손하게 안내했죠. 송악헌에서 예약하신 이한수 고객님이시죠?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수와 서연은 독립된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룸에는 고급스러운 한지 벽지가 붙어 있었고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어요. 테이블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은은한 국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수는 자꾸만 넥타이 매듭을 만지작거렸어요. 20년 된 양복이 부담스러웠죠. 서연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제일 멋있어요.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수는 딸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룸문이 벌컥 열리며 요란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가 맞나? 송악헌 VIP룸. 선두에 선 남자는 온몸이 명품 백화점 같았습니다. 이탈리아제 맞춤 양복의 손목에는 황금빛 롤렉스가 번쩍였고 넥타이 핀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죠. 그 남자가 바로 박태준, 58살의 태성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화려하게 치장한 아내와 정장 차림의 아들 준호가 들어왔어요. 태준의 시선이 한수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한수의 낡은 양복, 오래된 구두, 싸구려, 시계를 훑어보는 눈빛이 노골적으로 차갑게 변했죠. 한수도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35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중학교 교실, 복도, 운동장, 도시락을 빼앗기고 책가방이 창밖으로 던져지고 화장실에서 울던 그 시절, 그 모든 악몽의 중심에 있던 이름, 박태준. 태준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구두, 해진 양복 소매, 값싼 시계. 그의 눈이 스캐너처럼 움직였고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비웃음이 번졌어요. 박태준입니다. 태성그룹 회장이고요. 태준이 명함을 꺼내 한수 앞에 툭 던졌습니다. 명함이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한수의 물컵 앞에 멈췄죠. 금박으로 새겨진 회장이라는 글자가 조명에 반짝였어요. 이한수입니다. 저는 명함을 안 가져와서요. 한수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의 아내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지만 태준은 계속 한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시지만 나쁜 분은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도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쳤어요. 물컵이 덜컹거렸습니다. 잠깐만. 나 지금 뭔가 이상한데. 태준이 한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가늘어지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손가락으로 한수를 가리켰어요. 아, 너 성동중학교 다녔지? 이한수 맞아? 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어요. 그래, 맞네. 맞아. 세상 참 좁다. 태준이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죠. 어휴, 이게 얼마만이야? 30년? 40년? 35년이네. 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죠. 도시락도 못 사오던 가난한 놈, 맨날 구석에서 쩔쩔매던 놈. 그래, 너 그때 도시락도 못 사왔잖아. 우리가 먹던 거 얻어먹고 그랬지? 태준의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태준을 바라볼 뿐이었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준호가 급히 나섰어요. 아버지, 오늘 좋은 날인데 옛날 얘기는 그만하시죠. 닥쳐. 내가 옛날 친구 만나서 반가워하는 거야. 태준이 아들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불안하게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태주는 뿌리쳤어요. 한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오늘은 아이들 자리니까 예의를 지키면 좋겠다. 예의? 태준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나한테 예의를 말해? 룸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품에서 두툼한 지갑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지갑을 열더니 현금 다발을 꺼내 한수 앞에 던졌어요. 5만 원권 지폐 몇 장이 테이블 위에 흩어졌죠. 옛날 생각나네. 내가 도시락 못 사온 너한테 빵 사줬잖아. 이제 내가 회장이 됐으니까 갚아줄게. 한수는 그 돈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돈 치워라, 태준아. 치워? 왜? 필요 없어? 태준이 낄낄거렸습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딸한테 붙어서 한몫 챙기려는 거지?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태준의 아내가 다급하게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애들 보는 데서 왜 이래요? 하지만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죠. 바로 그때 종업원이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불고기가 테이블 중앙에 놓였어요. 고기에서 달콤한 간장 향이 퍼졌고 파와 양파가 윤기나게 볶아져 있었죠. 태준의 시선이 불고기 접시에 멈췄습니다. 순간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섬뜩한 미소가 번졌어요. 야, 한수야. 너 옛날에 우리 도시락 뺏어 먹던 거 기억나지? 태준이 천천히 불고기 접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의도를 눈치채고 급히 말렸어요. 아버지, 안 돼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태준이 뜨거운 불고기 접시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어요. 옛날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거나 먹고 꺼져.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접시를 한수의 얼굴을 향해 기울였어요. 뜨겁고 기름진 불고기가 한수의 정수리를 덮쳤습니다. 간장 소스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고기 조각들이 뺨과 어깨에 들러붙었어요. 기름기가 안경알을 흐리게 만들었죠. 한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석상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고기에서 나는 열기가 얼굴을 뜨겁게 달궜지만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삼키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아빠. 서연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태주는 빈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낄낄거렸어요. 아휴, 속 시원하다. 3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네. 준호가 재빨리 자신의 고급 손수건을 꺼내 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한수의 얼굴을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태준의 아내는 손으로 입을 막고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말리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었죠. 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고기 조각이 옷에서 툭툭 떨어졌어요. 한수는 말없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태준의 비웃음과 서연의 흐느낌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한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선 한수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쏟아졌어요.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을 씻기 시작했죠. 불고기 간장 소스가 물에 씻겨 내려갔고 기름기가 세면대에 동그랗게 퍼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양복 어깨에는 고기 기름 얼룩이 번져 있었고 넥타이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한수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습니다. 밖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이 결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딸의 울부짖음이 화장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한수의 주먹이 세면대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나가야 해. 서연이를 위로해야 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불고기 얼룩이 묻은 아버지. 딸 앞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무기력한 아버지. 한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8년 전 아내가 병상에서 했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어요. 여보, 서연이 부탁해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해줘요. 한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한수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룸에서 서연이 뛰쳐나왔어요. 아빠. 서연이 한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수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죠. 미안해, 아빠. 내가 잘못 봤어. 저런 집안인 줄 몰랐어. 괜찮아, 서연아. 아빠는 괜찮아. 한수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수와 서연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죠. 차에 오른 서연이 조수석에서 약혼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가로등 불빛에 마지막으로 한번 반짝이더니 서연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서연은 창문을 열고 반지를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한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낡은 엔진이 덜컥거리며 겨우 걸렸어요. 백미러로 식당을 한번 돌아보았죠. 화려한 조명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한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수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련한 아버지의 눈빛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김 과장 나야. 한수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태성그룹 박태준. 내일 아침부터 긴급 세무조사 들어가. 빗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흘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커피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경비원들이 방문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죠. 오전 9시 정각. 회전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들어섰습니다. 총 15명. 모두 똑같은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선두에 선 남자가 경비 데스크로 다가갔죠. 국세청 조사사국입니다. 긴급 세무조사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영장을 내밀었어요. 경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누군가 급히 위층으로 전화를 걸었죠. 세무조사팀은 거침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 격리부, 자금팀, 구매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됐어요. 회장실에서는 태준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골프를 치고 온 덕분에 기분이 상쾌했어요. 지난 금요일 상견례에서 한수를 굴복시킨 기억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왔죠.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국세청이 왔습니다. 세무조사팀이 지금 회사 전체를 뒤지고 있어요.
태준의 신문 읽던 손이 멈췄어요. 뭐, 국세청?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섰어요. 그들은 태준에게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죠. 태성그룹 박태준 회장님이시죠? 긴급 세무조사 영장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태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뭐, 세무조사? 지금 농담하는 거야? 농담 아닙니다.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전격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관들이 재빨리 회장실 캐비닛을 열기 시작했어요.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고 금고를 열라는 요구가 이어졌죠. 태준은 휴대폰을 꺼내 급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국세청이 회사에 들이닥쳤어. 어떻게 된 거야?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저도 방금 뉴스로 봤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나갔어요. 태준이 급히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헤드라인이 떴어요. 태성그룹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 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태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조사관 한 명이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회장님, 이게 뭡니까? 이중장부 아닙니까?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국세청 청사. 이한수는 넓은 창문이 있는 국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고급 정장을 입고 책상 위에는 조사사국장 이한수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죠. 태성그룹 박태준 회장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마이너스 1년간 내사 결과. 한수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1년 전부터 걸려 있었어, 박태준. 상견례는 그냥 우연이었을 뿐이지.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한수의 집 앞에는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줄기가 하얗게 보였죠. 한 대의 차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준호였어요.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차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한수의 집 대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빗물이 튀어올랐어요. 정장 바지가 순식간에 젖어들었죠.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빗물이 머리를 적시고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양복 재킷이 무거워질 정도로 흠뻑 젖어갔지만 준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한수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무릎 꿇고 있는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었죠.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간 한수가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일어나게.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턱을 타고 떨어졌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 평생 갚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한수는 잠시 준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일어나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준호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스팔트에 이마가 닿을 때마다 물이 튀었죠. 한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게. 들어가서 말하세.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피해를 주신 분들, 제가 찾아뵙고 있습니다. 제 재산으로 보상해드리고 있어요. 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청업체 사장님들, 밀린 임금 받지 못한 직원들,
산재 사고 피해자 가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사죄드리고 있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진심만은 믿어주십시오. 한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자네 손 좀 보게. 준호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수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준호의 손을 들여다보았어요. 한때 귀공자의 손이었을 그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한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일어나게, 준호. 자네는 자네 아버지와 다르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한수가 준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들어오게. 감기 걸리겠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수는 준호에게 수건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비의 죄는 아비가 갚아야 하네. 하지만 자네는 깨끗한 사람이야.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구치소 접견실은 차갑고 삭막했어요.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태준이 파란 수의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한때 번쩍이던 금시계와 명품 양복은 사라지고 이제는 수척한 얼굴에 흰머리만 늘어나 있었어요. 준호가 유리병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인터폰을 잡아채듯 들었어요. 왜 빈손이야? 변호사는? 돈은 마련했어? 준호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유리벽에 갖다 댔어요. 네. 아버지 말씀대로 강남 빌딩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으셨던 주식도 전량 매도했고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잘했어. 역시 내 아들이야. 그 돈 어디 있어? 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청업체 미지급금, 산재 피해자 합의금, 밀린 퇴직금으로 전액 사용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10원 한 장 안 남기고요. 뭐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으신 대로입니다. 아버지가 피해 주신 분들께 전부 배상했습니다. 태준이 유리벽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어요. 내가 미쳤구나. 그게 내 돈이야. 내 돈이라고. 법적으로는 제 돈이었습니다. 세금 내기 싫어서 제 이름으로 숨겨두신 거잖아요. 준호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폭이 각서였어요. 마지막으로 드릴 게 있습니다. 남은 빚이랑 추징금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빈손으로 나갑니다.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혼 소송 준비 중이십니다. 민재야, 앉아. 얘기 안 끝났어.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장인어른 얼굴에 불고기를 던질 때 제 아버지로서의 자격도 같이 던지신 겁니다. 태준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당신은 이제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죗값 다 치르고 나오세요. 준호는 인터폰을 내려놓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재야, 돌아와. 태준의 절규가 유리병 너머로 울려 퍼졌지만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따뜻한 봄날, 작은 야외 결혼식장.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태준에게 피해를 입었다가 보상받은 하청업체 사장들과 직원들이었죠. 한수는 깨끗하게 세탁한 그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20년 된 양복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이었어요. 준호가 한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이거. 준호가 작은 보자기를 풀었어요. 안에는 투박하게 만든 불고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서툴지만 그날의 기억을 이걸로 덮고 싶었습니다. 한수는 잠시 불고기를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간이 조금 짰고 고기도 약간 질겼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맛이었어요. 내 아비가 던진 것보다 100배는 맛있구나. 한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꽃가루를 뿌렸습니다. 한수는 딸의 손을 준호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 딸 부탁하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한수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과 사위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35년 전 동창은 내게 굴욕을 줬지만 그 덕분에 나는 진짜 아들을 얻었다. 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늘에서 아내가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제 걱정 놓으셔도 돼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불고기 얼룩은 깨끗이 지워졌지만 두 가족의 행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